S&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베테랑 전문가와 저희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베테랑 전문가의 좀 시원한 고민 상담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삼성동에 있는 삼성 2차 아이파크인데요. 고양시 있는 거 맞을까요? 네. 예. 전망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래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일까요? 네, 네, 몇 차 지금 보유하고 있으세요? 2차요. 2차요? 평수는요? 29평. 29평이고요. 거주하고 있으세요? 아니요, 전세요. 전세 놓고 있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전망 어떤 곳인지 대표님과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분양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언제 사셨어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그래도 네.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전세 놓고 계신데 그냥 전망이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팔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앞으로 결론부터 어떻게 말씀드리면 해야 되나?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조금 더 보유하셔도 돼요. 네. 예, 보유하셔도 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대신 조금 한 2년간은 앞으로 한 전세 지금 만기가 언제예요, 전세는? 2년 남았어요. 전세 만기. 2년 정도 남았어요. 2년. 여보세요? 예. 전세 만기가 자, 2년 정도 전화가 남았어요. 연결이 좀 잘 안 되나 본데. 자,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아이파크 2차가 지금 삼성지구 내에서 지금 대장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보유해야 될 부동산 아니면 팔아야 될 부동산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입지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들이 향후에 어떤 이 주변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 매도 쪽에 무게를 좀 많이 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입지 경쟁력은 뭐냐면 아이파크 2차가 지금 삼성역 하고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지축지구도 들어서 있고 여기 밑에 원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좋아요. 대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지축이 앞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 아이파크는 요 지역 내에서는 현재 대장이다. 또 향후에는 지금 뭐 이쪽 옆에 원당이라든가 뭐 화정이라든가 행신 이런 데 지역에 노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요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지역들, 택지지구들이 좀 조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지 경쟁력 그래서 얘가 대장 아파트라서 괜찮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연결이 되셨네. 주변의 호재를 얘기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 확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도. 그러다 보면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세 한번 더 놓으시고 한 2년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조금 막 말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향후 전망 입지 다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삼성역 인근에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요쪽에 걱정을 했어요. 요쪽 앞쪽으로도 이렇게 많고. 요 지금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선다는 거는 아무래도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아이파크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오피스텔이라는 선을 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역 내에서 좀 대장 입지고 그러다 보면 한 2년 정도 후에 좀 안정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아이파크 그렇게 뭐 큰 무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등하고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역 내는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시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장기간은 2년 후에 전세 놓고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그때 되면 이제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굳혀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시점에서 매도하고 한번 갈아타는 전략 그때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고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이 좀 더 가시화될 때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SNK 자산관리 베테랑 전문가 송성무 대표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됐고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네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강동구요. 강동구요, 예. 예, 명일동 네, 3위 그린 11차 29평형인데요. 예. 그걸 매수 좀 해볼까 하는데 좀 해도 될는지 궁금해서요. 좋습니다. 매수 지금 희망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예, 바로 대표님도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강동구 저기 그 3위그린 2차라고요. 네, 11차요. 네. 11차요? 2차 예. 그 명일역 옆에 있는 3위그린 2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2차고요. 그 옆에가 11차 또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고덕역 옆에요. 예, 고덕역에 있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사실라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그거, 우리 딸아이가 그 하나 사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실거주예요? 투자가 네. 투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투자도 아니고, 투자 겸 뭐, 아주 집도 없으니까. 예. 실거주. 여기는요, 강동구는 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역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삼익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예. 기존 아파트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그 현재 지금 강동구에 지금 명일역 주변에 이 솔벤이라고 여기도 한 뭐 거의 한 2,000세대 가까이 곧 입주를 시작을 필두로 해서 이 고덕동 지역에 지금 올해 내년 뭐 앞으로 2년 안에 입주할 게 한 15,000세대 이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강동권에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이 삼익 아파트든 뭐 여기 명일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모든 단지들이 결과적으로 이 어떤 그 신규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전세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연차가 이렇게 한 중년 정도 되는 단지들, 예를 들면 뭐 20년 전후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들은 당분간 조금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는 건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투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 비중이 더 크다 그러면 전 매수하는 건 좀 반대 의견이고요. 만약에 실거주로 간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을 올 뭐 2분기, 3분기, 뭐 그러니까 하반기 여름 시장까지 있죠.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그 강동권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 지역에 신규 공급이 많아서 지금 사는 시기로 기존 아파트를 사는 시기는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보되 들어가는 시기는 올 하반기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얘기죠. 조금 천천히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참고해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에 맞춰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때쯤 이제 하반기쯤에 전화 한 번 더 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세미나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들 좀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대한 전망들 좀 같이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예, 노원구 월계동에 현대 아이파크 32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좀 갈아타고 싶은데 저 금방 방금 전에 강동 말씀하시니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 송파나 미래 쪽 보고 있는데 네네. 예, 뭐 그래요. 괜찮은 건지. 좋아요. 자, 이제 각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니까요. 맞춰서 한번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또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강동을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강동에 기존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새 아파트가 경우가 틀리고 또 기존 아파트 틀려요. 그래서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동 설명드린 거는 좀 그 강동에 좀 연차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염려했던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는. 그래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매수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어디라 그러셨죠? 지금 월계동 아이파크 광운대역. 예. 예, 거기 지금 거주하세요? 아니요,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 지금 보유 중이시고 근데 이거를 그 지금 계속 보유해야 되냐? 아까 어디요? 강동에 송파라 그러셨어요? 네, 저기 송파에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하고 헬리오시티하고 그다음에 위례 쪽도 새 아파트 보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가격이 여기 지금 월계동하고는 가격대가 아파트 평당가가 틀린 지역이라 자금 지역에 부담이 없으세요? 예, 그냥 이거 팔면 한 1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 내에서 움직이시려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전세가 안 좋아서 제 전세 기분을 살려고요. 투자 목적. 아, 그러세요. 일단은요. 예. 이 아이파크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거의 2년 됐어요. 2년이요. 예. 발빠르게 투자를 하셨군요. 2년. 뭐 그런가요? 굉장히 좋은 데고요. 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데고 아시다시피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GTX에 대한 예타 또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은 조금 안정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월계동 아이파크도 뭐 그렇게 위험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얼마나 가요? 가격이? 뭐 6억 정도 하는데 뭐 거래는 없나 봐요. 아, 지금은 뭐 서울 지역이 다 거래가 없어요. 관망기고 이렇게 조정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아파트 가격이 뭐 이렇게 급등한 거에서 더 급등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 여건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입지라든가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좀 조정받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라면 보합 내지 좀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월계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뭐 GTX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을 조정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송파라든가 뭐 위례 이런 쪽이 아파트 단가가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지금 아이파크도 가격이 올랐지만 송파권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오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들은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송파에 지금 뭐 엘스나 리센트 뭐 지금 호가들이 조금 낮게 나오잖아요. 좀 많이 떨어졌던 뉴스도 나오고 특히나 또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있는데 헬리오시티도 뭐 대규모 물량이 지금 쏟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 월계동 지금 아이파크 갖고 있는 지역은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 살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송파의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긴 매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가신다 그러면 위례도 나쁘지 않지만 송파 쪽에서 좀 답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보고 있는 뭐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거기가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조금 조정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가격 말고 좀 조정받은 가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호가에 뭐 17억이다. 그럼 뭐 한 15억 정도 선. 그 밑으로 뭐 전후로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런 거는 매수해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시기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송파 지역에 지금 특별히 좀 입주 물량이 생기고 단기적으로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조금 빨리 받는 편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얘들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라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잠실 엘스나 리센시 그쪽보다 헬리오가 나을까요? 아니요, 헬리오시티하고 그 엘스나 리센치하고 여기 입지면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입지면에서는 당연히 엘스나 리센치가 좋은데 이제 아파트 연차가 한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헬리오시티는 새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새 아파트대, 대단지대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는 것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헬리오시티를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입주 시점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매수자 우위에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좀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시점으로는 지금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뭐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면 송파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나쁘지 않다. 월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면 만약에 여기 송파의 가격이 좀 조정된다라면 요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갈아타는 거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예, 저기 서대문 쪽인데요. 예. 예,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 아파트. 네. 향후 전망하고 이제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아,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고요. 네네. 지금 몇 평대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20평대요. 20평대. 20평대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고 예, 예, 향후 전망과 그리고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전망 살펴드리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한양 아파트 지금 그 실거주로 하세요? 아, 현재는 실거주예요. 아, 근데 지금 아니면 뭐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매도할지.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좀 매매를 하고 가야 될지. 아, 그래요. 어디로 가세요?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집은 이거 지금 1주택이세요? 근데 현재는 1주택이지만은 매매가 안 될 시에는 2주택이 될 아, 다른 건 어차피 하나 사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뭐 가져가는 거 그렇게 찬성 의견은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앞으로 가격 가져간다는 건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아파트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네. 모든 여건이 가격 상승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뭐 많이라기보다 요즘 큰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은 최근 뭐 요즘 시장에서 작년 연말이나 이런 연초에는 우리가 9.13 대책 이후에 그 거래량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최근 3년간 놓고 봤을 때 한양 아파트도 오르긴 한 건데 올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는 한양 아파트 이 자체가 좋아서 막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상승장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자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뭐냐면 주변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기대할 게 또 한 가지는 뭐 호재라는 건 주변의 호재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런 홍제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연차가 뭐 25년, 26년 뭐 이 정도 됐잖아요. 네네.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결국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후 아파트 상황에서 주변에 큰 변화가 없다라 하면 매도하는 게 또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로는 굉장히 뭐 무학재역 전철역 근처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무학재 꼭에 이게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뭐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뭐 호랑이가 많이 다했던 데기도 한데 그런 전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양쪽에 인왕산도 있고 여기 안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 지역은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주변이 그 개발하거나 이런 어떤 여건 변화 생길 수 있는 조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가장 오래됐고 또 정비 사업을 하기에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아주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이 상승장이었을 때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왔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런 좀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실거주가 아니고 내가 딴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좀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전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매도를 하고 싶어도 요즘 보통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거는 뭐 어디나 뭐 고민이 똑같은 되죠. 얘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한양 아파트라든가 이 무학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장, 전반적으로 조정장 이런 데서 뭐 거래가 뭐 특별히 나 혼자만 잘 될 수 있는 여건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뭐 갈아타는 전략을 세워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임대 놓고 또 그냥 또 다른 거 하나 사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은 적극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세우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SLK 자산관리 송선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성내동 삼성 아파트요. 예, 보유하고 있는데요. 몇 평대 보유하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이고요. 예. 예. 그게 어떤 지금 궁금증? 오래돼서 네.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예, 그냥 보유해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팔아서 그게 용산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용산 쪽으로. 궁금했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럼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성내동 삼성 아파트고 지금 언제 사셨어요, 여기는? 그거 입주하고 조금 있다가 아유, 바로 샀어요.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거주는 안 하시고 예, 지금 전세 있고요. 전세를 놓고 있고, 그래서 예. 이 지금 전세 놓고 보유하고 하고 계신데 그 갈아타셔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임대로 놓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가 아니면 여기 가격 오르기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나이만 자꾸 아파트 나이만 자꾸 먹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맞아요. 예, 처음에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뭐 예. 아무튼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 예, 가격이 원래는 오르기에는 그랬었는데. 네,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예. 살기 좋은 집하고 또 팔기 좋은 집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살기는 뭐 괜찮고 가성비라 그러죠. 우리가 가격 대비 이렇게 거주하는 건 예, 예. 좋은데 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성격이라 그러면 보유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하신다면 용산 쪽으로 가신다고요? 아니, 용산 쪽이나 가락동 쪽이나. 아 그래요? 그럼 결정이 예, 안 되셨으니까 그건 결정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아니, 그 어느 쪽이 괜찮을지. 지역은요. 있어요. 지역은 용산도 좋고 가락동 송파도 좋은 데죠. 그래서 그건 좀 결정이 되시면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왜 여기에 대한 거 조금 말씀을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삼성 아파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이유가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삼성 아파트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 송파권이라든가 뭐 가기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여기가 예. 좋은 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변이 지금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가 아니고 이 네네. 아파트만 어떻게 보면 단독 주택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네. 섬같이 이렇게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 상승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거고 주거 선호도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역하고 강동구청역도 있긴 하지만 거리가 그렇게 뭐 초역세권 거리로 볼 수는 없는 거고 한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네, 거리 10분 뭐 정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기존 아파트들은 절대적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성내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뭐 여기 잠실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주거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데 주변에 가격을 올리기에는 이제 점점점 나이만 연차만 높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게 좋겠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뭐 가락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송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파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강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 내에서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만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차가 20년 뭐 25년 30년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고요. 뭐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그 안쪽 10년, 15년 정도가 좋겠죠. 뭐 이런 정도로 찾는다 그러면 송파권 내에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송파의 지금 변화가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가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 때는 전세가가 낮아진 거는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매매가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조정 요건이 큰 거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그런 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쪽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용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워낙 그 뭐 아파트별로 좀 차이가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으로는 좋은 데인데 아무튼 그쪽 지역은 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하든가 세미나 때 오시든가 아니면 좀 마무리되고 또 다시 한번 전화를 상담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갈아타는 전략입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세미나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제가 예. 고양시 덕양구 예. 서당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매수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예. 네, 또 하나는 고양시 대하동 예. 장성마을 2단지 네. 20평대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향후 네. 전망이 어떤가 아, 해서요. 그런 고민이 지금 두 가지 있으시네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하나씩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말씀해 주신 그 다세대 빌라 주택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 좀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시고 궁금증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 상담을 하기가 좀 시간이 좀 제약이 좀 많네요. 근데 아까 능곡에 어디라 그러셨죠? 능곡 그 덕양구 토당동 5구역이요. 재개발. 아, 능곡 뉴타운 5구역이요? 예, 예. 아, 지금 여기 빌라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요. 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쉽네. 자, 지금 능곡 뉴타운,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지금 5구역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뭐 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지금 이주하고 하잖아요, 지금. 네. 예, 인근에 지금 막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뭐 6구역도 그렇고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좀 준비하고 있고 막 다 그렇죠, 이 좀 주변이. 네. 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5구역이라 그러면 요 아래쪽인 것 같은데 5구역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 지역 능곡 뉴타운은 이 대곡역 역세권 개발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네. 시간은 좀 걸리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 지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비슷한 지역이 좀 삼성동도 있고 막 했지만 이 주변에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정이라든가 뭐 행신 뭐 이런 능곡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대곡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시간은 좀 잃지만은 계속 교통 여건이 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수혜를 받는 게 능곡 뉴타운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뭐 5구역이라든가 뭐 2구역, 1구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사업 단계도 사업 시행인가 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서부터 뭐 한 1년 안에 어떤 뭐 다음 단계, 어떤 좋은 단계를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수하셨다 그러면 전망이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고양시에서요. 네.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작년에 말이 많았거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3구역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해제. 근데 이 뉴타운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행정청하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긴 사업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장성마을은 지금 일산은 그래요. 일산은 아시다시피 그 조성된 지가 벌써 20년 차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어떤 지역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아파트가 급등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장성마을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보합으로 갈 확률이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합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산 쪽에 물론 뭐 킨텍스 지구라든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에서 일산으로 가기 전에 지금도 말씀드린 이런 뭐 고양시라든가 또 저쪽 옆으로 해서 능곡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